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 우익단체가 정의기억연대 논란을 기회 삼아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을 유엔 인권이사에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익단체들은 이용수 할머니 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 그간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고 유엔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의연 측은 위안부 운동이 국내외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자,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네요. 참, 어렵사리 공론화한 전쟁 성범죄 실체마저 빛이 바래지는 않을까 안타까운데요. 위안부 운동은 정의기억연대만의 전유물이 아니죠. 시민의 광범위한 지지에 의해 쌓아온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공전탑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번 사흘 만에 병원을 나와서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퇴원하기 몇 시간 전에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지 말라. 트위터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전날 입원 상태에서 병원 밖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깜짝 외출을 하기도 했죠. 백악관으로 복귀해선 발코니에서 마스크를 벗어 양복 주머니에 넣고 양손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대통령의 메시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촉진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 대변인도 코로나19 양성 판정받았습니다. 대변인실 직원 2명도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백악관 밖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백악관 상주하는 직원들은 목숨 걸고 일하게 생겼네요.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 슈퍼 전파자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 말랍니다. 헤이 미스터 프레지던트, 코로나19로 죽은 미국민 숫자가 21만 명이나 된다는 건 알고서 이런 소리 하는 겁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700여 명의 의대생들에게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내년에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 진정의 이유입니다. 한편 국시원이 2,800명에 달하는 의사 국가고시 대리 취소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취소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에 따라 응시 수수료도 다 환불해줬습니다.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할 때는 응시생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단체로 대리 접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이 개별 전화까지 해가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 것은 국가시험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부당한 배려를 하느라 행정력을 낭비한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짜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습니다. 참 끝까지 어이가 없네요. 자기들이 시험 안 봐놓고서는 이제 정부가 책임지라? 사탕 사달라고 떼쓴 애들도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A씨는 사건을 맡아 번 돈을 숨기고 세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이 변호사의 거주지를 수색했는데요. 서재 책꽂이에는 현금 360만 원, 금고엔 일본 골프 회원권과 순금, 명품 시계, 가방 등등 2억 원 상당의 금품이 발견됐습니다. 또 고가의 부동산을 판 뒤 1년 동안 양도소득세 수억 원을 내지 않고 버텨온 B씨는 국세청 직원이 집안 수색에 나서자 흉기를 꺼내들기도 했습니다. 어렵게 시작한 수색 끝에 책상 서랍장에선 1,000만 원권 수표 32장, 3억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흰색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고액 체납자들이 일부러 빼돌린 재산이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조 5천억 넘게 징수됐는데요. 국세청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재산을 숨긴 고액 상습 체납자 812명을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꾸라지라는 별명이 괜히 붙여진 게 아니었군요. 성실히 세금 내는 대다수 국민을 좌절시키는 비양심적이고 반사회적인 새꾸라지들 엄벌에 처해서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 7월 주민참여라는 시민단체 대표에게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유 구청장이 고른 메뉴는 1인당 4만 원짜리,
1인당 제한 금액이 3만 원이라는 지적에 3만 원이 넘어가면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않냐고 합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된 단체는 구청장의 업무 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한 것이고 이날은 그 내역을 공개하기로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유 구청장은 달라는 내역 대신에 시민단체 대표에게 수차례 술 약속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청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시민단체는 한일용 마포구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 5개 영업 민원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인 마포구청 위생과장에게 저녁을 먹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 자리에서는 3차례에 걸쳐 후원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은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발언은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위생과장의 후원금 제안에도 구청장 개입은 없었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다 국민의 세금이고 혈세요. 왜 공개는 못하고 그 혈세로 또 술 사고 밥을 사겠다는 건지. 지방자치제도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 풀뿌리에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 민주주의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